여기 한 소녀가 있습니다. 길에서 영화를 판매하며 힘겹게 아이들을 키우는 아버지 밑에서 자라는 아이죠. 소녀는 그래도 엄마 그리고 쌍둥이 오빠와 시트콤을 보며 힘든 하루를 달래보죠. 하루 중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소코비아의 위험한 지역에 살던 가족의 집에 큰일이 발생합니다. 바로 외부에서 폭탄이 터진 것이죠. 이 폭탄은 살던 집까지 덮칩니다. 부모님은 그 자리에서 죽고 남겨진 남매는 겨우 살아남죠. 이상하게 앞에 떨어진 스타크 인더스트리에서 만든 폭탄이 터지지 않습니다. 불발인 걸까요? 아니면 소녀의 능력일까요? 자, 그렇게 자라난 소녀는 불합리한 세상에 맞서기 위해 자신이 실험체가 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어떤 인간도 직접 접촉해서 살아남은 적이 없는 인피니티 스톤, 그중 마인드 스톤에 접촉합니다. 죽었다 살아나기라도 했는지 완다는 멀쩡합니다. 완다는 그 이후 염동력, 정신조작 등의 힘이 각성합니다. 그녀는 울트론과의 싸움에서 엄청난 속도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 쌍둥이 오빠를 잃습니다. 그런 시간을 잊기 위해 또 시트콤을 보고 있죠. 시트콤을 보는 그녀를 위로해주는 기계인간인 비전에게 사랑을 느끼고 둘은 연인으로 발전합니다. 그렇게 둘만의 시간을 가지려 했지만 비전이 가진 마인드 스톤은 타노스라는 악당에게 너무 매력적인 힘이라 결국은 마인드 스톤을 찾아온 타노스에게 뺏기게 되죠. 두 번이나 연인의 죽음을 눈앞에서 본 완다는 엄청난 힘을 각성하게 됩니다. 그 사이 세상은 없어졌던 절반의 사람들이 돌아오면서 혼란한 상황이죠. 캡틴 마블을 이모처럼 따르던 여성은 다시 돌아왔지만 병중에 있던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없습니다. 어릴 때 놀이터처럼 여기던 스워드라는 정부 단체도 많이 변하고 국장도 어머니가 아닌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도 마음을 추스르고 일로 복귀하죠. 완다는 이 제럴딘이라는 여자가 일하는 스워드라는 정부기관에 찾아옵니다. 그곳에 비전의 시체가 있다는 정보를 들었기 때문이죠. 직접 비전의 시체를 본 완다는 충격에 빠집니다. 더 이상 비전에게선 아무것도 느껴지질 않아요. 그저 스워드의 무기 실험에 이용당하는 비싼 고철덩이에 불과합니다. 그녀는 비전을 살릴 수 있는 힘이 그녀에게 있다는 스워드 수장의 말에도 충격과 슬픔으로 발걸음을 돌립니다. 그녀가 오랜만에 탄 차에는 비전이 준비해 놓은 것인지 웨스트 비유라는 마을에 집터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한평생을 같이 하자는 말에 기쁨과 함께 엄청난 상실감을 느낍니다. 그렇게 폭주하는 힘으로 아무것도 없던 곳에 집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녀의 힘이 지나간 곳에는 모든 사람과 사물이 흑백 화면으로 변하죠. 여태까지는 없던 완다의 힘입니다. 물질을 재창조해내고 있어요. 이 힘은 육각형으로 지역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비전도 다시 살려버리죠.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신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완다의 목소리가 들리고 그녀의 깊은 슬픔도 느끼게 되죠. 육각형의 이 헥사라는 공간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대로 말하려고 하면 버퍼링에 걸리거나 경계 끝에 가게 되면 의미 없는 행동을 반복하거나 동작이 그대로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오면 이렇게 이 공간과 동화되어 버리죠. 제럴딘이라는 여성만이 유일하게 외부에서 온 사람입니다. 제럴딘이 이 공간으로 딸려 들어간 뒤로 스워드는 외부에 기지를 세우고 관찰합니다. 답이 나오지 않던 중 토르의 여자친구와 일하던 박사가 와서 이상한 신호를 잡아냅니다. 빅뱅 수준의 우주 배경 복사파 방사능이라고 말이죠. 그 신호를 연구해보니 TV 수신 신호예요. 아주 오래된 TV로 시트콤 방송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완다가 좋아하는 그 시트콤이요. 완다는 이 헥사 안에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 살고 있습니다. 50년대 시트콤부터 시간이 경과되죠. 시트콤 안에서 이웃도 생기고 직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도무지 중요한 것들은 기억하지 못하죠. 완다의 의지대로만 움직이는 사람들과 다르게 비전은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갑니다. 대신 웨스트비우 이전의 기억은 없어요. 자신이 죽었다는 것도 모릅니다. 그래도 그 둘은 서로 사랑한다는 것만은 진심이죠. 그리고 아이도 가집니다. 몇 시간 만에 임신 4개월차가 되고 곧 아이가 나오려고 합니다. 이런 이상한 상황을 들키지 않으려고 하지만 제럴딘에게 들키고 쌍둥이 아이를 낳는데 도움을 받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제럴딘은 완다의 동생 얘기가 나오자 울트론에게 죽었지라고 말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말이죠. 위기감을 느낀 완다는 제럴딘을 밖으로 날려보내고 제럴딘은 원래 정신으로 돌아옵니다. 제럴딘은 이 일을 해결해 보려고 엄청나게 애를 씁니다. 자신 외에 요원이 들어갔다가 완다에게 들켜버린 일도 있었죠.
자신이 입었던 방탄조끼가 옛날 옷으로 변한 일을 보고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바로 시트콤 시대에 맞는 드론을 들여보내기로 한 것이죠. 드론을 보내 내부를 관찰하던 중 스워드 국장은 미사일을 쏴버립니다. 당연히 완다는 살아남았고 자신을 내버려 두라고 경고하고 국장을 위협한 후 들어가죠. 들여보냈던 드론에는 이상한 기운이 돌고 있습니다. 완다비전에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 하나 더 있죠. 바로 피에트로, 완다의 오빠가 살아 돌아온 것이죠. 그런데 엑스맨 버전입니다. 마인드 스톤으로 사람들의 정신을 차리게 해주며 이상한 상황을 감지한 비전은 이제 완다에게 따집니다. 지금이 무슨 상황인지, 왜 마을에 아이들이 하나도 없는지, 왜 밖으로 나갈 수 없는지 등이죠. 비전의 의구심에 답하듯 모든 아이들이 나오고 할로윈 축제가 시작됩니다. 비전은 궁금한 게 많아 답답했는지 웨스트비우 밖으로 가출을 하려다가 죽을 뻔합니다. 초능력이 있던 비전의 아들은 아빠의 위험을 감지하고 완다는 아들을 통해 비전을 찾아 핵사를 확장시켜 비전을 살립니다. 그리고 이 확장에 우리가 아는 그 박사도 들어가서 완다의 집에 들어갑니다. 비전은 자신을 도와주려 했던 그녀를 마인드 스톤의 힘으로 깨워주고 모든 설명을 듣습니다. 그 사이 제럴드는 억지로 핵사에 들어가려고 노력합니다. 2번이나 방사능에 노출돼서 위험한데 말이죠. 그렇게 준비한 차량도 핵사가 토해내버리고 3번째 노출에서는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 초능력이 생깁니다. 사물이 전류처럼 매트릭스의 레오가 사물을 보듯이 보입니다. 힘을 함부로 쓴 여파인지 완다가 만든 공간에 계속 문제가 생기네요. 아이들을 이웃 아그네스에게 맡겼는데 돌아오질 않아 찾으러 갑니다. 지하에 있다고 해서 들어가 봤더니 아그네스의 함정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웃이었던 아그네스는 금지된 마법을 사용하는 강력한 마녀였습니다. 그런 그녀의 함정에서는 완다도 힘을 쓸 수가 없었죠. 특정 공간에서는 룬을 그린 사람만 마법을 쓸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죠. 마녀가 쓰는 마법의 기초적인 것을 따지면서 어떻게 이런 걸 하나도 모를 수 있냐며 완다를 추궁합니다. 알고 보니 완다 또한 마녀였던 것이죠. 일반인에게 마인드 스톤의 힘을 준 것이 아니라 마녀의 힘을 증폭시켜준 것입니다. 그것도 창조의 힘을 가진 전설의 스칼렛 위치로 만들어준 것이죠. 그 사이 스워드에서는 완다가 가지고 온 드론에 있던 에너지를 비전에게 주입하자 비전이 살아납니다. 네, 죽었던 비전은 스워드가 가지고 있던 것이죠. 자, 스워드를 통해 되살아난 원조 비전은 완다에게 친근하게 다가와 완다를 죽이려고 합니다. 완다와 만들어진 비전을 죽이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죠. 이제 남편과 전 남친이 싸우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역시 원전은 이길 수 없나 봅니다. 서로 같은 능력으로 싸워보지만 만들어진 비전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말로 설득해 보려고 하죠. 역시 컴퓨터를 다루려면 코딩을 배워야 합니다. 혼란해하던 원조 비전에게 기억을 떠올리게 해줍니다. 비전은 그렇게 나는 비전이야 하고 없어집니다. 완다와 아그네스의 싸움을 보겠습니다. 아그네스는 중국에서 마법을 배웠는지 흡성대법의 대가입니다. 완다의 마법을 다 흡수해서 강해지죠. 완다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법을 흡수당할수록 자외선에 노출된 듯 피부가 안 좋아집니다. 아그네스는 완다를 무너뜨리기 위해 사람들의 정신조작을 풀어버립니다. 차라리 죽이라고 완다를 원망하는 사람들을 위해 핵사를 없애보려 하지만 이 핵사는 남편과 아이들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결국 완다는 사람들을 내보내고 자신이 잘하는 정신조작을 아그네스에게 시전하지만 노련한 마녀에게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녀가 원하는 대로 힘을 다 내어주지만 이는 완다의 완벽한 속임수였습니다. 아그네스에게 배운 대로 핵사 안에 룬을 그려 그녀가 마법을 못쓰게 하죠. 그리고 아그네스의 흡성대법으로 마법을 빼앗아가고 웨스트뷰에 가둬버립니다. 아이들과 제럴드는 자신만의 능력으로 군대와 싸웁니다. 완다는 비전의 설득으로 그렇게 가족과 작별을 준비합니다. 너희들의 엄마로 선택해줘서 고맙다는 말을 남기고 비전과는 사랑의 작별을 하며 헤어집니다. 비전은 마치 인간이 된 것처럼 슬픔과 사랑을 느끼며 사라지죠. 그리고 완다 오빠의 정체가 나오는데요. 아무도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을 아그네스가 조종한 것이었죠. 2개의 쿠키가 나옵니다. 제럴드는 극장으로 초대를 받습니다. FBI로 변신해 있던 스크럴이 위에서 당신 엄마와 친구가 기다린다고 말하죠. 아마 닉 퓨리인 것 같습니다. 2번째는 완다가 작은 오두막에서 홀로 생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스칼렛 위치의 모습에 완다가 한 명 더 있습니다. 아그네스의 책을 통해 마법을 익히는 중입니다.
그러던 중 아이들이 완다를 부르는 목소리가 나오고 끝이 납니다. 자, 지금까지 완다 비전을 10분 내에 요약해봤습니다.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팔콘 앤 윈터 솔저가 나오는 대로 요약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